되고 있는 가령 그 기계 번역 사용을 전문가들이나 또는 초심자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요새 챗GPT 사용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학술적 연구에 반영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일종의 화두를 던지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만약에 이걸 논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한번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발제문은 조금 더 가감이 됐는데요.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22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발표한 그 번역 신인상 가운데 웹툰 번역 신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촉발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연구 배경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툰 부분에, 즉 한국 웹툰을 일본어로 번역하신 분의 수상자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이처럼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글 모르는데, 사실 한글 모르는 건 아니고 또 AI 번역기 이용해서 번역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전으로 활용하는 면이 있고, 또 과연 이제 AI 번역 기술이 문학 영역까지 이게 확대가 된 거냐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2년에 그 이 신인상 응모 자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응모 자격이 번역 공개 실적이 1건 이하인 내외국이고 공동 번역은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뭐 가령 기계 번역기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사평도 보면은 이 수상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완성도라든지 원작에 대한 정확성과 높은 가독성, 자, 이런 얘기도 자연스러운 현지화 작업.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수상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이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초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일 번역이기 때문에 일본어 화자로서 본인의 일본어 실력을 발휘해서 이 본인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충분치 않으니까 제대로 공부할 생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제 한국어 이 학습 과정은 10년 전에 배운 바가 있고 현재도 수강생이지만 어쨌든 이 선생님의 추천으로 응모를 해봤고, 또 이 파파고는 사전 대용으로 사용했고 절대 AI 번역기를 활용한 번역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 번역이라는 해볼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논란이 있자 번역원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였냐면은 뭐 하여튼 이제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따라서 여기서 논의를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상 철회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바꿔야 될지 등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3년 금년에 그 하단에 나오지만 신인상 응모 자격에 보면은 여전히 뭐 기계 번역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동 번역 불가에다가 플러스 표절로 확인될 경우에 수상이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 기계 번역기를 사용한 거를 표절도 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언론에서 문제가 됐을 때 심사위원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초심자가 한 거라고 상상 못했다, 너무 자연스럽고 잘해서 그리고 가장 재밌게 읽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심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공모 자격에서 문제를 부적합한 사람이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논란이 된 것 결과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은 챗GPT를 필두로 AI와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사회 윤리적 기준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또 기계와 인간 간의 공동 작업이 과연 가능한지, 또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거 아니냐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13년에 이미 크로니는 기술 통합적 번역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I니 뭐 챗GPT니 각종 그런 기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 번역 개념의 정의에
어떤 중요한 요소였다. 인간은 한 번도 인간 혼자의 힘으로 구현을 한 적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오헤이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날 상업 번역 분야에서 캡툴을 비롯한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번역이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 기반 또는 컴퓨터가 도움을 주는 그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역에 다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것과는 달리 이미 학계에서는 사실 번역 개념은 기계와 떼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이 번역학계가 아닌 공학 쪽에서는 사실 기계 번역에 대해서 인간 번역을,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기계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금년에 라우트리지 스테판이 나온 그 번역공학 백과사전에 이 실린 이제 기계 번역에 관한 정의인데요. 여기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전 자동화, 번역 과정의 전 자동화를 기계 번역의 정의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 또 인간의 도움을 받은 기계 번역이든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번역이든 이거는 기계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 번역은 기계 혼자서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학계와 이제 공학계 사이에 어떤 그런 대립이 있는데, 그럼 실제 전문 번역사들이나 또는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들은 기계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다들 일단 기계 번역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또 통번역 실무 업계 또는 이제 이 통번역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기계 번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예상외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가령 이제 한국 통번역사협회에서 최근에 배포한 통번역사 윤리선서에 보면은 기계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전문 번역사부터 학부생까지 기계 번역을 적극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학계에서 앤드류 체스터만이 기존의 서구의 번역과 윤리에 관한, 즉 번역 윤리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을 한 결과 크게 4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게 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기계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기존의 번역 윤리에 관한 연구가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언론 보도는 뒤늦게 접했고, 원래 이제 금년 초에 라우트리지에서 트랜슬레이션 에틱스라는 그런 교재가 하나 나온 게 있고, 스프링거 출판사에서 Responsible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책임 있는 기계 번역이라는 논문 모음집이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먼저 구해보고서 거기 내용을 읽는 가운데 이 언론 보도를 접하게 돼서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이 후자,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기계 번역이라는 제목을 단 이 논문 모음집의 이 서문입니다. 서문에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일단 이 책임 있는 기계 번역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AI,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리적 사용이 해당되는 부분이 밑줄친 빨갛게 된 부분인데, 이것들이 주로 디자인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개발과 AI의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즉 개발자가 이 AI를 사용할 때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여기 나온 휴먼 베네핏 어웨어니스까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걸 바탕으로 이 책의 편집자들이 책임 있는 기계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바로 개발자의 어떤 관점만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통번역사가 기계 번역을 사용할 때 생기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학계에서 기계번역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개발자,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관점이고 실제 이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실무자의 관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까지 보고서 그럼 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해서 요새 유행하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챗GPT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챗GPT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번역가에게 책임 있는 기계번역 사용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몇 가지 소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GPT가 거기에 기계번역은 하나의 참조 도구로, 다시 말해서 본인이 모르는 언어의 텍스트의 내용을 대강 파악하는 또는 아니면은 이제 인간 번역의 그 퀄리티를 체크하는 그런 수단으로, 세 번째는 이 텍스트에 있는 전문 용어를 추출하는 그런 도구로, 또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학습, 통번역사가 언어학습용으로 이 기계번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좀 바꿔서 해봤습니다. 번역가에게 기계번역의 윤리적 사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은 그 본인이 약간 겸손하게 I'm not capable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겸손하게 답변을 하는데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기계번역은 이 번역사에게 하나의 도구지 절대 번역사가 하는 일을 대체할 수가 없다. 대체해서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는 번역사가 갖고 있는 비판적 사유, 또 문화적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이런 거를 대체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번역사가 기계번역을 통해서 자신의 작업에 도움을 받는 거지 절대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번역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만약 기계번역을 사용했다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답변을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과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걸 연구에 이 얘기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챗GPT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건 뭘 뜻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거는 더 굉장히 겸손하게, 극도로 겸손하게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직업적인 목적에서만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게 이때 그런 그 개인의 개인정보나 비밀 같은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3, 4번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 일반 사용자가 챗GPT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펌프를 할 때 오해가 빚을 수 있는 내용을 피해야 되고, 또 부적절한 그런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 그다음에 어떤 이 위험부담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또 아까처럼 잠깐 바꿔서 했더니 그럼 챗GPT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에러가 났습니다. 답변을 못했어요. 같은 질문을 또 했는데 또 역시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챗GPT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번역학이나 공학 쪽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그 책임 있는 기계번역 사용에 대해서 나름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공공대에서 챗GPT 사용하지 마라 학생들한테, 또 기업에서도 이게 점거 유치된다.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되고, 또 심지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오인하는 일도 생기고, 또 이 챗GPT에 바이어스가 있다. 이게 젊은 백인 남성의 단점만 들어있다. 그리고 또 이거 더군다나 나중에 인간의 어떤 생태계 내용을 파괴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 문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찾아본 게 유럽의 영성 번역가들이 21년에 일종의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게 책자로 지금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기계 번역 사용을 위한 이제 일종의 대기계 번역, 기계 번역에 대한 일종의 선전 보고 같은 그런 글을 발표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구글링 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의 영상 번역가들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데는 통찰력,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기계 번역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발표에서 질문할 내용이기도 했는데 번역가들이 사실은 기계 번역 그 개발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참여가. 그런 점이 실제 기계 번역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편일률적인 번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또 더군다나 기계 번역의 활용이 이렇게 대중화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거 뒤처리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웃풋이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 고치는데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번역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계 번역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번역가의 어떤 작업 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또 보수도 더 열악해지고 또한 이 번역가들의 그 작업 이 결과가 기계 번역의 그 학습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간 번역가는 기계와는 달리 오서로서 저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결과도 사실은 뒤처리를 하게끔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기계 번역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 두뇌 유출,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재능의 손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대중들, 특히 고객들은 기계 번역기를 일종의 인간 번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번역사, 통번역 연구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바로 이런 기계 번역기가 하나의 단순한 어떤 그 천편일률적인 스타일만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번역사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그멘티드 트랜슬레이터, 증강 번역사, 다시 말해서 역량이 강화된 번역사가 돼야 된다. 그건 뭐냐? 기계를 도구로 사용해서 본인들의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여기 나온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은 내용을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 경제 관련 그 뉴스레터 또는 이제 영국에 나오는 그 주간지에 실린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 글의 첫 번째 글의 제목을 보면은 AI가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내쫓는 거다. 흔히 요새 아까 이준호 선생 그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뭐 AI 시대에 맨 먼저 없어질 직업 등등 나오는데 AI가 불안한 게 아니야. AI를 핑계로 기업에서 사람들을 해고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것도 AI가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고 엄격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아까 그 유럽 영상 번역가들이 한 얘기와 똑같은데 미래는 인간 혼자 하는 번역도 아니고 기계 혼자 하는 번역도 아니고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번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향후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 방향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기계 번역 사용 윤리에 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방향을 크게 5가지를 잡았습니다. 먼저 이 통번역 윤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기계 번역 관련된 쟁점들이 포함시켜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한국 통번역사협회와 같은 통번역사 직업윤리 항목
또 통번역 대학원에서 하는 교육과정에 기계번역 사용 윤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기계번역에 대한 지금의 연구에서 이 번역가의 사용과 관련된 쟁점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고, 또 챗GPT가 아까 나름 그럴싸하게 제안한 기계번역의 책임 있는 또 윤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이걸 심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이게 레퍼런스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통번역 실무의 연구 과정에서 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 차원에서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